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군사 안보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라트비아 발트 3국 중에 중간에 있는 나라죠. 제일 북쪽에 있는 나라가 에스토니아, 그 다음 라트비아, 그리고 폴란드, 벨라루스와 국경을 하고 있는 리투아니아, 이렇게가 발트 3국인데 그 중간에 있는 라트비아에 벨라루스의 국경 수비대가 도와준 이 불법 이민자들이 철책을 넘으려고 하다가 지금 이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양국의 국경 경비대 이 군인들이 총을 거총을 하고 거의 사격 직전까지 간 이런 엄청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군가가 위기를 느끼고 당기면 전쟁인 거죠. 이런 일들을 지금 벨라루스 군이 뭔가 조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뭐냐? 계속 나토와의 충돌을 유도하고 있는 이 벨라루스군 상황, 그리고 오늘 전개된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군사TV의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정상회담을 통해 이 잠수함 구매 가능성을 훨씬 높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무산되게 됐어요. 그 무산되게 된 계기, 어떤 그 사안이 정말 여러분들 화가 솟구칠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의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중국산 CCTV와 가전제품에 백도어가 심어져 민감한 정보와 개인 사생활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보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문제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 단순히 정보 유출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미국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미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중국산 전력 인프라 장비들이 유사시 미국 전역의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비밀 부품들이 발견되었다고 미국 싱크탱크 안보정책센터 CSP가 현지 시각 8월 7일 밝혔습니다. 미 해병대 장교 출신으로 공군주도 전자기 방어 TF에서 전력망 안보 업무를 담당했고, 현재도 미국 전역의 전력 전문가들의 협의체인 전력망 보호연합의 이사로 있는 CSP 토미 월러 회장은 중국산 전력 인프라 장비들이 미국 전력망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면서 지난 행정부 때 주요 발전소와 송전 시스템에 해외 장비 및 부품 사용 금지 행정 명령이 발표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초고압 변압기는 현대 전력망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이 장치가 조작되거나 꺼진다면 미국 사회에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1977년 뉴욕 정전 사태를 생각해보라. 당시 24시간 동안 대혼란이 발생해 4,500명의 범죄자가 체포됐고 3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 행정부 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중단된 중국산 초고압 변압기 수입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당일 바이든 행정명령으로 무력화되었고, 이후 전국에 100대의 초고압 변압기가 수입돼 주요 대도시 송전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초고압 변압기의 핵심 부품인 방향성 전기 강판을 매우 저렴하게 생산하고 있고, 이를 이용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라며 연방에너지규제센터 FERC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산 변압기에서 변압기를 원격으로, 심지어 중국에서 제어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유사시 중국이 미국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월러 회장은 또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사용되는 인버터와 소형 변압기 역시 중국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해당 부품들도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월러 회장의 이 경고가 중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정부 시절 변압기 부품들의 중국산 수입을 허용하고 중국에서 대량의 풍력, 태양광 장비들을 수입해 논란을 겪은 바 있어 국내 전력 인프라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심각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중국산 부품이 미국의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 있다. 그것도 원격 제어해서 중국에서 백도어가 아니고 아예 그 원격 제어할 수 있는 하드웨어 부품이 심어져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걸 경고한 사람이 토미 월러라는 사람인데 미 해병대 출신이고 전역 직전에는 공군의 전자기 방어 TF 요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전력망 붕괴라는 것을 지금 경고를 했는데 이 사람의 연구와 주장에 따르면 이 중국이 모종의 부품을 집어넣어서 그 부품을 가지고 중국에서 이 전력망, 즉 송전 시스템, 변전 시스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운시킬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건데 이런 문제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때 이 변전 시설에 중국제 부품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 취임하는 당일날 바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행정명령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한 100개 정도의 초고압 변전 시설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왔고 100개 정도 들어왔으면 한 100개 정도의 도시가 중국의 컨트롤에 장악되게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놀랍게도 이게 2021년도 1월 13일 SBS 기사인데요. 갑자기 중국산 납품 허용, 국내 업체 뭐가 되나? 이게 뭐냐면은 우리 한전에도 이런 핵심 부품을 중국산을 쓰면 안 된다. 반드시 국산을 써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군사 무기 체계에도 중국산 적성국이니까 적성국 부품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 들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이 업자들이 케이스 가리를 해가지고 중국산 집어넣고 해서 백도어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21년 갑자기 대통령 당시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 아닙니까? 거기서 중국산 받아줘 해서 명령이 내려와서 그때부터 가격으로 승부를 하니까 중국제에게 우리 한국산이 가격으로 승부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한전의 이런 주요 핵심 부품이 중국산으로 도배가 되고 지금 이 월러 회장의 주장대로 우리 한국도 중국의 에너지 컨트롤에 종속되게 됐다. 우리가 유사시에 그냥 중국이 한국 셧다운 시켜버려 하면 전기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것뿐이냐? 태양광, 풍력 이런 뭐 친환경이다 하면서 지난 정부 때 어마어마하게 그런 거 밀어붙였죠. 여기도 핵심 부품 다 중국에서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백도어와 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심어져 있다. 정말 놀라운데 그걸 또 넘어서서 자 원자력 그만두고 이 친환경을 하면 전력 부족하다 라고 하니까 그 친환경 많이 하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중국산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전력 장비들 태양광 풍력 잔뜩 갖다 놓더니 그것도 부족하니까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도 해서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서해를 통해서 전기 가져오고 중국에서 북한을 통해서 전기 가져오고 러시아에서 북한을 통해서 전기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 판다. 일본은 언감생심 지난 정부 때 일본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말도 안 하고 지낸 사이였죠. 그런데 요것만 해놓으면 야 왜 우리가 북중러에 에너지를 종속된다는 말이냐. 그러다가 유사시에 잠궈버리면 어떡해? 라고 할 것 같으니까 슬쩍 일본 끼워 넣어가지고 일본은 완전히 이거 보면 웃기는 거죠. 쟤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우리가 왜 저기다가 전기를 받아? 라고 할 상황에도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근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을 북한은 그래서 여기 이제 전기가 많이 들어오면 중간에 통행세 받아 먹겠죠. 그래서 북한에 돈 주고 그리고 유사시에 북한에게 완전히 종속되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완전히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그런 작업을 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못했어요. 지금 유럽 보세요. 러시아의 에너지 안보를 맡겼다가 지금 독일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와 진짜 이런 거 보면 정말 소름이 쫙쫙 끼치는데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만들었던 그리고 부끄럽기 그지없는 이 대한민국 와 우리가 어떻게 만든 이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치욕스럽게 만드는 자들이 어디냐? 바로 그들인데 그들 때문에 잠수함 수출도 이렇게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 예산을 끌어다 쓰고도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조기 폐막 수순을 밟고 있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방산 수출에도 피해를 주는 모양새입니다. 이달 방한에서 국내 방산업체들을 돌아볼 예정이었던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취소됐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잼버리 행사 폐막식을 계기로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협력 논의에 나설 예정이던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서 동아일보가 8월 8일 보도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번 주 방한해 8월 11일과 12일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 행사장을 찾을 예정이었는데요. 두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차기 잼버리 대회인 2027 그단스크 잼버리 대회 개최국으로서 스카우트기를 넘겨받는 이벤트를 계기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방한 취소는 두다 대통령의 출국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결정됐는데요. 당초 두다 대통령은 8월 9일 입국해 8월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당일 하루 전체를 비워 경상남도 일대 주요 방위 산업체들을 돌아 추가 무기 구매, 도입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일정이 확정된 것은 현대 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사업장이었고 최근 참가 희망서 접수가 끝난 잠수함 도입 사업에 출사표를 낸 국내 조선업체들도 일정이 조율되고 있었는데요. 결국 두다 대통령의 방한 자체가 취소되면서 모든 일정이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취소된 것은 잼버리 대회 자체가 파행을 겪고 태풍 카눈의 북상을 빌미로 새만금에 머물던 모든 참가자들이 행사장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참가자들은 7일부터 조기 퇴영해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급히 숙소를 잡거나 캠프 험프리스 등에 수용되는 등 그야말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파행 진통을 겪으며 새만금 행사장을 떠나는 대원들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권역으로 떠나는 상황에서 차기 잼버리 개최국으로서 한국 사례를 참고하려던 유인이 떨어졌다라며 이번 방한 취소 배경을 전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사상 최악의 행사라는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국가 이미지와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번 사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형사처벌, 부당이득 추진과 구상권 청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와,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서 이게 뭡니까? 아니 새만금 거기는 간척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게 무슨 뭐 하다못해 가로수가 있어서 숲이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기를 합니까? 완전히 이 떼약볕에 이런 식으로 노출을 시켜서 거기에 무슨 호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산이 있습니까? 계곡이 있습니까? 백사장이 있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런 그냥 닦아놓은 들판에 풀만 잡초만 무성하게 있는 이곳에 아이들을 던져놓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뭐 많으면 한 600만 원, 왜 비행기 값이 들어야 되니까 투자해서 여기에 왔는데 이게 뭐냐 이겁니다. 자기네들 돈 어떻게든 해먹으려고 만든 거 아니냐라는 비난이 안 나오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파행을 겪다 보니까 다음 잼버리 대회를 하는 그단스크, 그러니까 우리 K9 자주포가 입항했던 바로 그 항구가 그단스크예요. 거기가 이제 잼버리 개최장인데 올림픽처럼 또 월드컵처럼 차기 개최국이 와서 깃발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왔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못 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태풍도 불고 하니까 못 가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한 달 전에 폴란드를 방문해서 뭐 잠수함 또 뭐 전차 뭐 이런 것들 한 달 후에 그 대통령 우리 한국에 오실 거잖아요. 그때 자세히 논의를 하죠.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거 취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대한 국익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잼버리 관련해서 해외 출장을 나선 공무원, 이거 중앙일보가 정리한 표인데요. 전라북도가 55건, 부안군이 25건, 새만금 개발청 12건 해서 건입니다. 건. 명수가 아니고. 그래서 며칠간 이 2017년 8월 이후 출장 건수가 99건 중 45건. 뭐 그냥 뭐 여행, 완전히 여행, 축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잼버리 대회 하는데 크루즈는 왜 갑니까? 선상 크루즈 거기서 파티하고는 왜 합니까? 잼버리를 개최해보지 않은 관광지는 또 왜 갑니까? 이런 자들이에요. 이거 구상권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명만 갖겠습니까? 전라북도는 55번. 와, 전라북도 도청 완전히 그냥 뭐 그동안 국가 돈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냥 야 이번에 니들 부서가가
지난번에 얘들 부서 갔지? 다음번은 니들 부서. 완전히 돌아가면서 눈에 선합니다. 자, 뭐 잼버리 예산이 1,500억 원이니까 뭐 1,500억 원 그 정도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이 잼버리를 핑계로 그걸 또 빌미로 예타 면제받고 또는 추가 예산 받고 한 내용들이 뭐냐. 새만금 국제공항 8천억 원 이상, 새만금 신항만 1조 4,800억, 새만금 대하간 철도, 누가 다닌다고 거기 철도를 6,160억 원 주고 만듭니까? 전주역 현대화 450억 원, 새만금에서 전주 고속도로, 아니 새만금에 도대체 누가 있어요? 1조 9,241억 원, 새만금 내측 동서도로, 와 남북도로 해서 동서도로 3,452억, 남북도로 9,095억, 전망타워 300억 원, 새만금 박물관 306억 원, 박물관 지어서 여기에 박물관 관리하는 사람 연봉이 9천만 원이라네요. 와 정말 기가 차죠. 어떤 출신인지 알 수 없으나 뭔가 또 자기네들하고 선거할 때 조금 깃발 좀 들었던 사람은 아닐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전주 전라도 새천년공원 이거랑 또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450억 원,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383억 원, 재정자립도가 전라북도가 24.62%입니다. 이런 거 다 국비 받아서 했겠죠. 국비는 뭐냐? 여러분들이 전라북도에 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여기 간 거죠. 전주시가 24.5%, 부안군이 7.84%. 이 엄청난 빌딩이 뭐냐? 전라북도 도청이랍니다. 아니 전라북도 도청이 이렇게 멋져요? 저는요 우리 한국의 관공서는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관공서를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짓습니까? 왜 관공서를 그 지역에서 제일 비싸 보이는 사양으로 건물을 짓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되면 일을 더 잘합니까? 아니죠. 관공서를 왜 이렇게 짓습니까? 관공서는 그야말로 실용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이 봤을 때, 내가 낸 세금을 공무원들이 알뜰하게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도록 건설을 해야지. 왜 우리 일반 국민들은 평생을 언감생심 나 저런 빌딩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양으로 짓습니까? 왜? 내 돈이 아니니까. 그 중에서도 끝판을 달리는 게 저쪽이다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이 전라남도에 모 군을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관광을 하러 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인구 3만이 안 되는 군이었는데 들어가는 이 메인도로, 4차선 메인도로, 군청 가는 메인도로 중간에 있는 이 가로수, 중간에 이제 중앙분리대를 가로수처럼 화단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가로수가 뭐냐? 소나무 분재였습니다. 그게 쫙 소나무 분재가 널려 있는 거 보고 저거 관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 저 나무는 또 얼마나 비쌌을까? 생각하니까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그 인구 3만도 안 되는 군의 군청과 시외버스 터미널이 박물관처럼 지어져 있어요. 정말 끝내주게 지어져 있더만요. 와, 진짜 뭐 여기는 우기면 다 되는 이런 동네 아닌가. 이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저기 전라도는 독립시키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오죽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전라도 독립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라도는 아니 이걸 뭐 빨아먹어야 되는데 독립할 리가 없지. 그래서 제가 어떤 젊은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거 뭐 아쉬운 사람이 해야지. 그래서 그걸 보기 싫은 경상도가 독립해야지 라고 했던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 자기애들 하면서 이거 얼마나 지금 자기애들끼리 이 사람 네가 해, 저 사람 네가 해. 아우홈이 지금 급식 납품하는데 그 계란 무슨 사장이 지금 계란 하니까 아우홈 우리 지금 우리 지역에 사는데 니들이 왜 와? 니들이 계란 이거는 이쪽 납품 받아 해서 계란 다 썩은 거 납품하고 국제적인 망신 나고 이 꼴 아닙니까? 정말 기가 찹니다. 독립시키자, 독립하자라고 하는 일부 젊은이들이 말이 정말 새삼스럽게 와닿습니다. 자, 다음인데요. 나토 동부 국경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어제 1,000여 명의 추가 병력을 국경지역에 투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라트비아와 벨라루스 국경지역에서 양국 경비 병력이 충돌할 뻔한 아찔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입니다. 벨라루스 국경수비대가 라트비아에 밀입국을 시도하던 불법 이민자들을 도와 국경 철책을 절단하고 이 과정에서 라트비아 국경수비대 측과
충돌 직전 상황까지 갔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속선들이 현지 시각 8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사건은 라트비아 현지 시각으로 8월 6일 오후에 발생했는데요. 국경지역 철책 순찰을 실시하던 라트비아 국경수비대는 절단된 철책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시 불법 이민자들이 통과한 철책 절단 지역에는 벨라루스 국경수비대도 있었는데요. 라트비아 당국은 벨라루스 국경수비대가 철책을 절단하고 이곳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유인해 라트비아 영내로 침투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라트비아 국경수비대는 철책을 통과한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철책 건너편에서 철책을 통과하려던 다른 이민자들을 가로막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벨라루스 국경수비대와 총격전 직전의 험악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벨라루스 당국이 조직적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나토 영내로 침투시키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마테어 바색 폴란드 내무부 장관은 현재 상황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정보당국이 준비한 특수작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색 차관은 지난해 16,000명 정도였던 불법 이민 시도자는 올해 들어 19,000건으로 폭증했고 이 중 4,000명은 7월 한 달 동안 적발된 숫자라며 이는 모스크바와 민스크가 나토 국경 불안을 가중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꾸민 작전이라고 성토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이 불법 이민자들 중 상당수가 사보타주 공작을 위해 침투를 시도하는 바그너 그룹 대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경지역 순찰을 크게 증강하고 국경도시와 마을에서의 검문 검색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가 바그너 그룹, 벨라루스와 공모해 폴란드와 발트 3국, 전략 요충지인 수알키 갭에 대한 불안 조성 공작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이 지역의 감시정찰 자산과 경계 병력을 크게 증강했는데요. 점점 험악해지는 나토 동부 국경 상황, 이러다 정말 물리적 충돌이라도 벌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어제 있었던 상황이에요.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서 지난 겨울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지역은 낮에도 한 15, 16도, 밤에는 8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철책이 지금 무너질 뻔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오려는 것이었겠죠. 여기 있는 총 들고 있는 이 사람이 벨라루스 국경수비대, 이 사람은 라트비아 국경수비대. 그런데 이 벨라루스 국경수비대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정부가 자신들의 국민이 다른 나라로 도망을 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벨라루스 국경수비대가 이렇게 철책을 절단을 했어요. 뭐 교란을 주고 또는 이쪽으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하고 뭐 이런 도움을 주는 행위를 벨라루스 국경수비대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6,000명이 넘어왔는데 올해 7월은 즉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에 들어간 이제 그 시점부터죠. 그 7월에만 4,000명이 들어왔다. 그걸 12달러 곱하면 48,000명 아닙니까? 작년 한 해 16,000명이니까 그러니까 폭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벨라루스 정부가 국경 수비대가 도와줘서 불법 이민자들을 넘어가게끔 만드는 여기에 정말로 불법 이민자들만 있냐? 바그너 그룹 요원들이 거기 요소요소에 숨어서 들어와서 사보타주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라트비아 정원군들이 철책 절단 지역으로 이렇게 장갑사들을 동원해서 막 증강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아까 마주보고 있던 그 병력들이 총 당기면 그냥 이제 전쟁인 겁니다. 여기도 벨라루스 국경에서 폭죽 공격 폴란드에서 했죠. 이거 며칠 전에 했는데 이제는 라트비아에서 또 저런 식으로 벌어진다. 그러니까 벨라루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폴란드, 아래로는 우크라이나지만 여기는 이제 나토가 아니니까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인데 이 나라들이 지금 전부 이런 식으로 긴장을 겪고 있다. 여기에는 바그너 그룹이 숨어서 지금 작업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정말 나토와 러시아 세력 간에 무력 충돌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무력 충돌을 계속 야기하는 이런 작업 정말 1차 대전의 사라예보 총성 한 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